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연애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 깊은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20년, 30년, 40년 만에 딱 만나서 서로의 배경, 상황, 삶을 공유하려다 보면 당연히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거고 당연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헤어지자고? 헤어지는 건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야. 나쁜 일이 있어도 걱정할 수 없다는 거. 누군가와 헤어졌다는 건 서로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할 수 없다는 거야. 헤어진다는 건 함께 할 거라 상상했던 미래를 하나하나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 네가 마음을 그렇게 정했다면 나는 받아들일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냥 예쁘게 봐줘. 덕분에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짠 사람은 아마 헤어지자고 말하기 전에 이미 조곤조곤 자기의 불만과 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암시를 보통 주거든요.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고 대충 넘어가 버려요. 헤어짐이라는 게 굉장히 순간적이라 차인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찬 사람 쪽에서는 헤어짐을 생각하기 전에 100만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별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재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재회까지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재회를 해봤고 재회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연애하는데 10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재회를 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50, 100,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바래왔던 재회예요. 정말 잘해봐야지.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건 절대 안 해야지. 나쁘게 말하는 건 절대 안 해야지. 처음에는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서로 조심스럽고 서로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죠. 재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상해. 예전 같지가 않다. 예전에 우리 사이의 이별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만나면 예전에 느꼈던 평생 서로 옆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언제든지 둘 중 하나가 손을 놓으면 끝날 수 있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재회를 하고 나서 또 힘든 부분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내 모습과 비교를 합니다. 과거 우리의 관계의 모습과 비교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재회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신뢰관계 형성을 해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회 이후에 이런 생각 없이 예전과 같은 관계로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 다시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두 사람의 속도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데 속도가 더딘 쪽에서는 무언가 압박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회를 한다면 조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쩌면 정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한다는 마음을 세팅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은 확률로 또 이별을 겪게 돼요. 사실 깨진 관계를 다시 붙이는 걸 재회라고 하는데 정말 재회만 하면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업체들도 많으시고, 근데 일시적으로 재회가 된다 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또 같은 문제로 헤어지고 서로 관계만 악화됩니다. 그건 재회에 성공한 게 아니라 재회에 실패했다고 말해야 돼요. 저는 건강한 재회를 한 이후에 정말 오래도록 유지해서 좋은 결실까지 맺으려면 꼭 필요한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입니다. 헤어짐을 결정한 후에 다시 재회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기대가 바탕이 되어 관계를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재회를 한다는 건 일종의 서로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서로 원했던 재회였고 서로에게 간절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내가 상대방한테 기대했던 것들이 잘 충족이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참 무서워요. 기대가 잘 채워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다음번에는 점점 더 하면서 기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관계가 다시 깊어지면 기대치가 높아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기대 심리라고 하죠. 사전적으로 기대 심리는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나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주린이들 많죠.
주린이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주식으로 소소하게 용돈만 벌어야지 하다가도 주식을 해서 수익을 얻다 보면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되고 더 크게 벌고 싶은 마음이 뿜뿜하죠. 사람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연애를 하는 것도 비슷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인 관계란 내가 아닌 타인이랑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처음에 제의를 할 때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참아야지 하더라도 관계가 깊어지고 더 가까워질수록 점점 기대 심리가 커지게 돼요. 그만해야지 하다가도 순간 방심하면 어쩔 수 없이 나의 기준치에 맞춰서 점점 기대치들이 높아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힘을 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그렇게 나도 의지가 되는 사람이고 싶고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연인 관계에서의 기대 자체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기대량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대치를 높게 가지지 않으려고 매 순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섭섭이가 찾아올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해야 해요. 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는 이 지점이 정말 객관적으로 서운한 게 맞는지, 어쩌면 상대방은 예전보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이전보다 이 사람한테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연인 관계에서 당연시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더 배려해준다면 그건 되게 고마운 일이고 좋겠지만 내가 상대방보다 나를 더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 상대적으로 한쪽이 기대치가 높아지는 건 관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래서 기대는 한없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순간적으로 내가 열심히 그 기대 심리를 경계하고 덜어내야 합니다. 되게 슬프죠. 근데 그렇게 덜어내지 않으면 정말 그 기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지금 처한 현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연인 관계도 결국에는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실망감도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사람은 결국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 상대방 마음은 내 마음보다 적은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사람은 굉장히 서운해져요. 그렇게 점점 기대치와 실망감의 갭이 커질수록 관계는 틀어지게 되죠. 그 적정선을 서로가 지키면 좋은데 감정의 속도와 크기가 다를 때 그 적정선을 지키는 일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서 물기를 건조시키고 닦아주고 하면 어느 정도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물기를 하루 이틀 놔두면 곰팡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관계 속에 서로에 대한 기대치도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물기를 건조시키고 닦아주듯이 우리 관계 속에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걸 인지할 때는 멈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서운한데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서운함이 맞는 건가? 내가 상대방의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의 입장이었다면 상대방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상대방도 나만큼이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상대방도 제가 처음이라서 나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느꼈던 행동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려였다는 걸 깨닫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온 순간, 내 마음이 더 커진 것 같다고 실망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서운하다라고 먼저 표현하는 걸 멈추고 나 또한 상대방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줬던 서운함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그 생각들을 제발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하다고 실망이라고 매번 또 똑같은 문제로 싸우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감정 소모가 너무 커져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감정 소모의 에너지 소비량이 생각보다 엄청 커서 결국에는 둘의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무언가에 신경을 쓴다는 건 일정량의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에너지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역지사지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에너지를 관계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도 하루에 일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놀아야 하고, 소소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스트레스 해소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다 보면 사람은 결국에는 지쳐요. 알죠, 알죠.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 실망감을 표출하는 걸 찾는 일이 정말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성향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죠. 사람마다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사실 연인 관계에서는 어떤 감정이든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표현하고 싶다고 다 해버리면 아까도 말했듯이 서로가 지칩니다. 사실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관계에서든 감정 표현을 할 때 지나치게 한 가지의 자기 감정에 치우는 걸 경계해야 해요.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인 서운함이나 실망감, 여기에 한번 꽂혀버리면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관계는 악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짜증난다고, 서운하다고, 상대방이 이해가 안 간다고 내 감정이 유동칠 때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한 우주와 우주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을 수만 있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런 서운함을 느끼는 것도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신호지. 이렇게 말이에요. 연인 관계가 아닌 보통 관계에서는 서로가 내 입장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선에서 상대를 배려하잖아요. 근데 유독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면 이기적인 연애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연인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보다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제 이후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말로는 쉬워 보여도 관계의 문제가 실제로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한 커플들은 조금 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서운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말을 잘 안 하는 편인 사람들도 문제지만 또 지나치게 서운한 티를 팍팍 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표현할 게 아니라 웬만큼은 넘어가도 되겠다 하는 건 넘어가주고 재회 커플들은 다시금 멈추고 한 번쯤 관계를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이해할 만큼 이해했는데도 상대가 심하다? 그렇다면 상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을 만큼 소중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냉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부분들이 한 겹 한 겹 쌓여서 결국 견고한 층이 되면 오히려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커플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